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해의 경남 김해에 위치한 김해 외국어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영어 교사 박승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너무 강의가 빡빡한 강의가 올해 많이 있어가지고 저도 앉아 이제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브로셔를 팜플릿이랄까 카탈로그 포스터를 보면서 제 강의가 제일 뒤에 있길래 사실 걱정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분 이미 가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지쳐있기 때문에 최대한 재미있게 그리고 선생님이니까 뭔가 학생들에게 하듯이 재미있는 강의를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계실까봐. 그리고 제가 또 긴장한 게 김정인 대표님이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프레젠테이션에 지켜야 될 거, 미니멀리즘 이런 것들을 제가 지키지 못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제가 요즘에 일정이 좀 바쁜데 어제도 다른 학교 출강이랄까 특별히 보조석에서 했고 그 다음에 내일도 바로 새벽에 9시에 학교 진주에 있는 학교에서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수업을 마치고 파워포인트 키노트를 만들었는데 유의하실 점은 키노트를 제가 처음 써봤습니다. 이 발표를 이제 한다고 이제 듣고는 제가 해야겠다고 생각하고는 키노트를 일단 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내가 한 번도 못 써봤으니까 그래도 한 번이라도 써본 프레지가 낫지 않을까. 그래서 프레지를 건드리다가 또 키노트도 건드리다가 보니까 또 윤정현 대표님 강의도 있고 하니까 키노트를 쓰면 너무 밀릴 것 같다. 너무 밀리면 재미가 없을 거고 기대감도 떨어지고 강의도 재미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다가 결국 고민하느라고 시간을 거의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키노트로 해보자 배우면서 그래서 거의 도구 메뉴바를 뒤지면서 조금씩 했습니다. 그래서 키노트의 질은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유의해 주시고요. 첫 번째 하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입니다. 힘이 많이 드실 것 같아서 제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의미도 이미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김해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와이프는 그러다 돈도 안 되는데 왜 거기까지 가서 차비 들여가지고 피곤한데 가서 그거가 하냐.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부터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외국 선생님들의 블로그를 읽어왔었거든요. 그분들이 확실히 좀 빠르십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웹툴 같은 데 제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또 요즘에 때마침 스마트 교육이라도 트렌드예요. 트렌드를 이미 앞서간 혼자서 촌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했었는데 그걸 블로그에 정리하고 있는데 그걸 요즘에 관심을 받으면서 지난번에 12월 달에 있었던 에버노트 유저 컨퍼런스에서도 또 제가 발표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학교 행사가 있어서 오지 못하고 비디오를 보내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그걸 보고 또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번엔 또 데본싱크랑 비교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셨는데 제목에 보시듯이 제가 뉴비 맥은 초보입니다. 전혀 맥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지금 여기 보시는 분들의 블로그를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얻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데본싱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찾아봤는데 그 두 개를 비교해 놓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장 큰 차이가 에버노트는 모든 기기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데본싱크와 차이는. 근데 다른 것들은 데본싱크가 앞선 것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료를 솔팅하는 것도 그랬고. 그래서 제가 하는 건 에버노트밖에 없기 때문에 그 비교기까지는 좀 불가능해서 에버노트에 초점을 맞춰서 했습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좀 프레젠테이션 예쁘게 할까 하다가 제가 그냥 그림을 좀 그렸습니다. 그림은 그리지만 아이패드에 스케치 프로 있죠. 글을 썼습니다. 있어 보이라고 했는데 이 벡터 이미지가 아니라서 조금 작품이 좀 안 좋습니다. 어쨌든 Newbies Make Life with Evernote인데 제가 쓰는 맥을 사용하게 된 건 일단 예뻐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뻐서 들고 나가고 싶고 예뻐서 꺼내고 싶고 그래서 사실 저는 맥을 사용하게 되면서 훨씬 더 많은 생산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허국님은 좀 말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생각해서 하게 된다면 저처럼 6개월 정도 와이프한테 필요하다. 잘 쓸 수 있다. 이걸로 돈이 될지도 모른다. 책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용돈을 저당 잡히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걸 반드시 열심히 사용해야 된다는 어떤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앱이나 프로그램을 쓰는 파워 맥 유저가 될 수도 있지만 저처럼 아주 편향된 사용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에버노트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일찍 도착해서 제가 아는 교수님을 만났는데 그분도 제 블로그랑 페이스북에 나오는 그 제가 에버노트 언급한 걸 보고 그걸 보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에버노트 때문에 메모 광이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웹으로 접근해가지고 그런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도 안 써보셨으면 꼭 써보시길 바라고 쓰고 계시다면 제가 사용하는 활용법에서 한번 여러분 업무나 가정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아이디어를 좀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맥라이프인데 제가 그린 그림은 제 맥북 계열입니다. 보기에도 너무 이쁘죠? 이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있고 이어폰잭도 있습니다. 아무튼 예쁘죠? 그래서 제가 예뻐서 자랑이 됩니다. 와이프도 그냥 예쁘다고 만지고 싶진 않지만 예쁘다. 와이프에게는 제가 아이패드 2를 제가 쓰던 걸 이제 거의 들고 있기 때문에 불만은 없습니다. 맥라이프가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맥라이프에서 그 좋은 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기 좋은 떡이죠. 누구나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럼 기분이 좋아지죠. 이게 아주 피상적인 만족감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만족감이죠. 남들이 부러워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남들이 이거 뭐 했어? 라고 하면 그에 대해 답을 해줄 만한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뭐 했어? 예뻐서 씁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죄송하게 되죠. 스스로에게. 와이프한테도 말할 게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이걸 사겠다고 생각한 게 저는 애초에 페이지를 이용해서 이북을 아이북 스토어에 내보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당황스러운 게 아이북 오서가 나오면서 사실 페이지즈는 그렇게 훌륭한 도구는 아니죠. 아이북 오서는 물론 포맷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아이패드에만 일종의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아직 페이지즈가 할 수 있는 건 많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북 제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죠. 교문고에서도 자체적으로 북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이미 좀 많이 희석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 출판 아이디어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그것도 언젠가 할 거라고 일단 리스트에 넣어놨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지만 그래서 어쨌든 잘 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 마음에 든다. 일단 가볍고 왜 프로를 사지 그러셨어요. 뭐 프로 중고를 사지 그러셨어요.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미 산 거기 때문에 새 제품을 다시 중고로 팔기 또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지금 무조건 좋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드가 용량이 좀 작은 건 쪼개 쓰면서 그 다음에 all the time with my Mac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같이 합니다. 아이패드는 집에 두고 늘 학교에 커피숍에 어디든지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꺼내서 뭐든지 합니다. 뭐든지라는 말씀은 서핑을 하든지 아니면 뭘 쓰더라도 마인드맵을 그리고 분명히 마인드맵을 계속 구체화시킨다든지 마인드맵이 정리가 되고 시간이 좀 되면 무조건 그걸 써냅니다. 그리고 나서 요즘엔 또 웹에서 만난 다양한 분들 덕분에 뭐 수업안을 같이 제가 짠 수업안을 보여드리고 코멘트를 받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닌 분들에게도요. 그런 식의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뭐 제가 만든 교육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거 내보이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않을까. 아니 뭐 외고면 그래도 뭐 수준이 있는 거 아니야? 왜 이거밖에 안 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내가 제작한 것을 내놓았을 때 가장 두려운 건 사실 비판이라고 생각됩니다. 선생님이 외고 다닌다는 사람이 과목도 영어라던데 뭐 이거 철저가 틀렸는데 이거 아니잖아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얻게 된 건 구글 닥스를 통해서 아이디를 얻고 그 다음에 다른 분이랑 트위터에서 만난 분이랑 그 협업을 하면서 느낀 건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할 수 있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결국 생산성이 향상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창의성인데 창의성의 하나의 요인이 플루언시이죠. 유창하게 여러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화가들이나 유명한 사진작가들이 한 장 찍어서 마스터피스를 만든 것 같지만 사실 수천 장 자기 하드나 자기 필름에 보관하는 거 있겠죠. 그 중에 하나, 두 개, 뭐 세 개가 물론 그 사람들은 꾸준히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기량이 있지만 어쨌든 많은 생산을 해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맥라이프인데 이 차트는 좀 예뻐 보여서 썼습니다. 이 퍼센트는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쓴 에버노트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컴퓨터 사용 분포인데 네이스랑 한글이랑 윈도우가 보이는데 네이스라는 건 그 학교에서 쓰는 저 업무 시스템입니다. 뉴스에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네이스가 뭐 느려 터져서 뭐 해킹이 돼서 뭐 그 성적이 잘못돼서 한번 엄청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유명한 기업에서 큰 기업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쓰려면 분명히 윈도우에 있는 익스플로러를 써야 됩니다. 예전엔 7도 지원 안 해가지고 6에서만 썼었고요. 뭐 윈도우에서는 그 구글 크롬을 쓰면서 i 탭을 가지고 쓸 수도 있는데 어쨌든 불편합니다. 그리고 한글을 그 전자문서는 모두 한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느낀 게 구글 톡스를 쓰면서
되도록이면 문서는 워드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구글 닥스의 포맷이 워드랑 사실 닮아있죠. 그래서 파일을 업로드할 때도 구글 그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로 만든 파일을 업로드하면 훨씬 더 보기에 좋게 그 구글에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한글은 학교 업무, 레이스도 학교 업무죠.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일은 학교에서만 하면 됩니다. 이 학교 일은 학교에서만. 아주 급한 일생 그 팀뷰어 같은 그 앱을 가지고 원격 조정을 하면 됩니다. 그 아주 급한 경우에 뭐 컴퓨터가 근처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일을 안 해도 되죠. 아주 급하면 학교에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용 용도를 좀 달리했습니다. 물론 윈도우는 그 패러렐 깔아서 설치는 해놨는데 거의 쓰지 않습니다. 애초 다짐은 윈도우를 깔지 않는다는 거였는데 또 깔아보고 싶더라고요. 또 깐다고 하니까. 그래서 또 세일을 하길래 얼마 전에 그 세트를 세일하길래 또 별거 샀습니다. 그래서 깔아놨는데 뭐 한글 설정하다 막히고 이래가지고 그냥 아예 안 쓸래 이러면서 팀뷰어라고 학교에서 일이 있다 싶으면 학교 컴퓨터를 켜두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정말. 네, 그리고 나서 구글 리더 뭐 마인드맵 이렇게 있는데 마인드맵도 상당히 중요한 툴 중에 하나입니다. 마인드맵을 소개하진 않지만 마인드맵을 그냥 뭐 엑스마인드나 프리마인드 같은 앱을 통해 가지고 아이패드는 아이서치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늘 아이디어를 첨부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드롭박스랑 연동시키면. 그래서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한 거라서 에버노트 어쨌든 에버노트에 써서 협업이나 그 클라우딩에 대해서도 좀 뒤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말이 좀 빠르죠.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네, 에버노트입니다. 그림을 좀 그린다고 그려봤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디테일이 좀 떨어집니다. 에버노트는 코끼리가 모든 걸 기억하는 동물이라고 서양에서 알려져 있어서 그 코끼리 모양을 만들었다고 하죠. 그리고 로고 자체가 예쁘기 때문에 뭐 컴퓨터나 아이패드 같은 거 선전할 때 꼭 에버노트 앱 소개가 들어간답니다. 그게 예뻐서 그런 경우도 있답니다. 디자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사실 되게 잘 만들었고 예쁩니다. 웹으로 접근해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죠. Why Evernote then Why Dropbox인데 왜 에버노트를 쓰느냐, 한 곳에 모든 곳을 찾지 못했었습니다. 예전까지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거 나오기 전까지 그냥 하드에 저장을 했었죠. 그리고 제가 학생들한테도 말하는데 너희들 그렇게 쓰다 남은 거 하드에 저장해도 제목만 보고 알 수 있냐, 뭐 2학년 1학기 .hwp 그 내용이 뭔지 알 수가 없죠. 사진 같은 건 그나마 좀 낫습니다. 미리 보기 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모이게 되면 그 쓸모없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2006, 7, 8, 9년 이렇게 수업 준비를 하고 뭐 학습지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시기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하는 걸 찾을 때 찾을 수가 없죠. 그 검색을 할 때 제목으로 검색을 한 걸 문서를 넣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버노트가 나온 것을 보고 에버노트에 모든 걸 넣으면 되겠다. 그리고 프리미엄 유저가 되면 모든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45 내야 되거든요, 1년에. 근데 $45 내기 힘들다면 메일을 통해서는 어떤 파일도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웹에 에버노트에서 바로 올릴 때는 JPG랑 PDF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에버노트에서 주는 메일을 사용하면 어떤 파일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첨부하니까 그건 사실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한글 파일도 첨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쓰는 이유는 드롭박스 같습니다. 에버노트 비슷한 또 그 다른 그런 노트 프로그램들이 있죠.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뭐 스프링 노트나 뭐 윈도우 같은 원노트 같은 거 요즘에 많이 개량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있는데 에버노트를 왜 쓰느냐? 에버노트가 가장 유명하기 때문이죠. 드롭박스 말고 수가 어떤 그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죠. 뉴클라우드 뭐 다 있습니다. 그렇죠. 왜 드롭박스를 저는 쓰는 이유는 가장 많은 그 API를 이용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나 앱들이 있기 때문이죠. 뭐 드롭이투미 같은 거, 누군가 메일로 보내면 내 드롭박스에 들어간다든가, 뭐 메일에 있는 첨부 파일이 바로 드롭박스에 들어간다는 거.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게 바로 에버노트라고 봤습니다. 그 사용자 측면에서는 뭐 스프링노트 같은 건 블로그로 보내거나 이런 것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훨씬 더 다양한 트렁크와 연관되어서 지금 가장 크게 발전하고 있는 게 에버노트라고 봤기 때문에 에버노트를 쓰기 시작한 거죠. 마치 페이스북과 마이스페이스가 유행할 때도 페이스북이 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마이스페이스는 결국 안 쓰게 되겠죠. 페이스북은 더 많은 관련 앱들이나 관련 시장이 나오는 것처럼 중간에 어떤 걸 선택을 잘하느냐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폴더를 제가 오늘의 주제는 5가지를 잡았는데 첫 번째가 제 폴더가 되어야 되는데 제 폴더를 소개합니다. 두 번째 프로페셔널 디벨롭먼트, 제가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활용 사례와 활용 계획, 그 다음에 My Transfer Evernote, 에버노트에서 제공하는 트렁스라는 것들인데 물론 에버노트 함께 쓰면 다 좋을 것들입니다. 어떻게든 첨부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에버노트에 클리핑하는 그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사실 다 쓰면 좋습니다라는 그 그냥 여러 개 묶어서 그냥 제 트렁크라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폴더 소개합니다. 근데 첫 번째는 인박스입니다. 이 디폴트 폴더를 만들어 놓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박스에 넣어놓고 인박스를 조금씩 없애가는 거죠. 뭐든지 읽을 때 저는 인박스로 일단 넣습니다. 보통은 정리를 잘 안 하지만 정리할 시간 따로 마련하기 때문에 뭐 웹에서 뭐 글을 읽다가도 뭐 이런저런 자료를 보다가도 시간이 있으면 노트를 좀 쓰면 되지만 시간이 없으면 모두 다 인박스라는 박스를 만들어서 여기다 넣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 뭐 커피숍에서 너무 할 일이 없다. 그런 경우 별로 없지만 할 일이 없다 싶으면 인박스를 보면서 이걸 정리를 하는 거죠. 이제 폴더별로 나누게 됩니다. 폴더를 보여드리는 지금 뒤에서 잘 안 보여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제 학교 업무와 담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강연, 강의 자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레슨즈는 이제 수업에 관련된 것, 가족은 가족의 뭐 우리 아들, 그 다음에 살림살이, 뭐 여행지 이런 것들, 취미는 뭐 사진, 음악, 뭐 잡다 재미난 거, 뭐 넷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라이프로그는 여러 가지 그냥 잡다한 기록인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favorite tweets나 IFTT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favorite tweets나 IFTT는 if this then that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걸 하면 자동으로 이걸 해 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에버노트에도 소개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트윗을 보다가 트윗에서 별표를 하면 그 트윗이 에버노트로 가는 거죠. 그래서 favorite tweets라고 보입니다. 29개가 보이는데 제가 이 파일 뒤에다가 링크를 해놨거든요. 거기 가면 IFTTT에 대한 레시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거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예를 들면 구글 리더에서 글을 읽다가 블로그 글을 읽다가 그걸 스타를 주면 자동으로 에버노트로 들어간다든지 트윗에서 내가 스타를 그 페이보릿 하면 자동으로 에버노트로 간다든지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보낼 수 있습니다. 뭐 트윗 같은 경우에는 @myen 붙이거나 이렇게 해서 보낼 수도 있죠. 근데 저게 또 더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저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지금 뭐 블라바 같은 것도 있죠. 블라바는 일기 쓰는 앱인데 무료로 사용하고 있죠. 일기를 쓰면 에버노트랑 싱크가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뒤에 또 제가 또 따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프로페셔널 디벨롭먼트인데 이 책상을 그린 겁니다. 프로페셔널 디벨롭먼트. 전문성을 신장하려면 여러 글을 읽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제가 영어가 전공이기 때문에 외국 선생님들이 어떻게 영어 수업을 하는지 혹은 어떤 자료나 어떤 수업 방식으로 영어를 하는지를 궁금해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읽죠. 자료를 있습니다. 자료 링크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글 리더를 사용합니다. 그 웹에서는 뭐 크롬에서 써도 되고요. 아니면 뭐 구글 모바일 RSS 같은 아이패드 앱도 있죠. 다양한 그런 그 RSS 리더는 뭐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에버노트를 보내고 트윗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선생님들이 있는 그런 해시태그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해시태그를 팔로우하면서 글을 읽고 그걸 또 바로 트위터로 보냅니다. 그 다음에 메일도 보내죠. 메일로도 보내고 저는 보통 웹 링크는 그냥 간단하게 메일로 보냅니다. 제 에버노트로 올리는 그 모바일 주소를 주죠. 그 계정 정보에 가면 모바일 주소가 있습니다. 뭐 id. 숫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에버노트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메일 주소를 이제 연락처에 저장해 놓으면 제가 이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어떤 링크나 좋은 자료가 있을 때 따로 여기서 에버노트로 클리핑하는 걸 지원하지 않는다면 메일 쓰기 하면 바로 이제 몇 자만 넣으면 바로 자동으로 찾아주죠. 그러니까 그렇게 입력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걸 찾는 방법, 또 다른 방법을 찾으시는 분도 있던데 제가 그냥 간단하고 그냥 편안한 방법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독서 내용 정리인데요. 이건 또 제가 발표를 준비해서 좀 더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아이북스와 킨들이 있는데 아이북스는 사실 정리하기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라이트 했을 때 그걸 따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하이라이트한 걸 아이패드에서 볼 수 있지만 그걸 익스포트를 안 해주는 거죠. 그런데 킨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아마존 킨들에서 차력을 차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패드에서 다운을 받아보시거나 뭐 에버노트 맥에서 그걸 읽으실 겁니다. 그리고 나면 하이라이트가 동기화되죠. 그 아마존에 다 가 있습니다. 아마존으로 로그인하지 마시고 kindle.amazon.com으로 가시면 자기 아이디로 가면 거기에 내가 읽은 책들의 그 하이라이트가 뜹니다. 노트도 뜹니다. 그러니까 그건 바로 어떤 분은 그 외국의 어떤 선생님 그걸 애플 스크립트 같은 걸 해가지고 그리고는 스크립트를 만드셨던데 제가 좀 해보려고 하니까 제가 맥을 잘 몰라서 그런지 좀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에버노트 클리핑을 해보니까 그 전체 페이지가 깔끔하게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그 책 사진이랑 스티브 잡스 정리를 읽고 하이라이트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걸 제가 클리핑 한번 해보니까 깔끔하게 잘 들어갔습니다. 다른 웹페이지
클리핑하는 것처럼 깔끔하게 들어가니까 이것도 아주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 하이라이트 했던 걸 바로 옮길 수 있으니까. 아이북스는 그냥 보고 노트 필기할 수밖에 없죠. 자기가 하이라이트 했던 거. 그 다음에 짜이트 투 에버노트인데, 짜이트는 아직 안 쓰시는 분이라면 제가 꼭 추천하는 앱 중에 하나인데, 그 일종의 자신의 관심사를 불러 읽어주는 앱입니다. 이런 서비스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생긴 모양은 무슨 앱이죠? 페이스북이랑 소셜 네트워크를 보는 그런 잡지처럼 생긴 앱이었는데, 제가 요즘에 잘 안 써가지고. 플립보드처럼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잡지처럼 넘겨보는데, 저는 그걸 쓰지 않는데, 짜이트는 그런 형식으로 된 잡지인데, 내가 관심사를 등록해놓으면 관심사에 등록된 글을 자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내가 맥을 등록해놓으면 내가 피드를 서브스크라이브하는 글을 주는 게 아니라 웹에서 어떤 계기로 유명해지거나 사람들이 관심이 받는 글을 긁어줍니다. 상당히 양질의 글들을 긁어주거든요. 글을 읽다 보면 내가 블로그를 구독하고 듣는 사람들의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글이 어쨌든 이슈화 됐다는 거죠. 그걸 보면 여러 가지 또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당연히 에버노트로 클리핑하는 걸 지원하거든요. 편안하게 클리핑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앱 중에 하나입니다. 사이트는. 두 번째가 수업 준비인데요. 수업 준비는 여러분들이 메모하는 것과 똑같을 겁니다. 캡처 아이디어즈 이렇게 해서 생각나는 순간 녹음하고 메모하는데, 저는 녹음을 좀 더 강조하고 싶은 이유는 메모하려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정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번 뭐뭐, 2번 뭐뭐, 3번 1 뭐뭐. 그러니까 수업을 준비를 하다 보면, 근데 아이디어라는 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그렇게 쓰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녹음 앱을 틀어놓고 차에서도 뭐 그러면 안 되지만 아니면 샤워 마치고 나와서, 보통은 저는 샤워하면서 계속 그런 생각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좀 수업을 재밌게 해볼까 생각하거든요. 나왔을 때 바로 녹음을 하는 거죠. 이러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다음번에 시간을 내서 이건 당장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이런 건 제목도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그걸 들어보고 이걸 아이디어로 정리합니다. 요즘에 또 에버노트 기능이 많이 향상돼가지고 에버노트에서 제목이 없더라도 날짜를 바로 자동으로 넣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iOS 앱도 그렇게 좀 많이 발전해가지고 제목이 없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날짜 정도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사진으로 기록하는 건 당연히 아실 거고, PDF 스캔이나 스케치를 쓰는데, 스케치는 많이 아실 겁니다. 맥에서도 쓰는 건데 아이패드에서도 유용하죠. 화면을 캡처하고 간단한 편집을 할 수 있는 그런 앱이고, PDF 스캔은 제가 가장 지금 사고 싶은 것이 2개가 있는데 와이프한테 가끔 튼다는 말합니다. 언젠가 사줄지도 모르니까. 튼날 때마다 가끔 말해요. 첫 번째는 스캔 스냅이라는 거. 스캔 스냅이라고 에버노트에 바로 스캔돼서 에버노트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스캐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식 수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라이브 스크라이브라고 강의를 펜과 강의 녹음을 같이 할 수 있는 펜이 있어요. 그것도 에버노트로 바로 업로드 될 수 있는데, 그런 게 있으면 좋겠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학교에 스캐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문서 처리를 도와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꼭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PDF로 스캔을 좀 부탁해가지고 PDF로 전송했습니다. 보통은 한글 파일과 PDF를 같이 전송합니다. PDF는 검색을 위한 용도이고 한글은 그 파일을 저장해 놓기 위한 용도이죠. 그리고 제가 바꾸지만 않았으면 오늘 에버노트에서 요구하는 OCR 개선을 위해서 지금 에버노트에서 당신의 필기를 보여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필기 한글 내용을 써내면 그 사람들이 문자 인식 프로그램을 한국어를 위해서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 데이터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간 나시면 그걸 써서 보내시면 여러분 필기도 인식이 되지 않을까. 제가 에버노트 발표를 보니까 자신이 너무 악필이라서 내 필기는 반드시 좀 검색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계속 매일 한 장씩 2장씩 해서 보내신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활용 사례인데요. 제 경우이지만 여러분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보통은 집에,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가 대부분입니다. 글이 좀 많지만 수업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메모를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선생님들과 공유하려고 썼던 겁니다. 보시면 이게 요플레 스푼인데, 요플레 스푼에다가 학생들 번호를 적죠. 그리고 중간에 빨간 글씨로는 +2, +1 되어 있습니다. 이건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그룹 학생을 그룹으로 만들어 놓고 뽑히면 질문에 답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 도박의 요소를 더하기 위해서 학생들 좋아하죠. 여러분도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갑자기 뭐 했는데 이게 선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저도 3GS 쓰는데 저 배터리를 나한테 주면 어떨까 이런 벡터를 모르지만 뭐라고 안 척이라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학생도 되게 좋아합니다. 이 도박의 요소를 넣었을 때 그 긴장감이 좀 사라지죠. 이거 좀 봐주기도 하고요. 학생들 보고 얼굴을 보고 학생 수준을 생각해서 질문을 하기도 하고 학생이 그걸 보면 뭐 플러스 2 이런 걸 보면 그냥 그 학생은 그냥 영웅이 되는 거죠. 나중에 그룹을 가지고 학생이 이제 그룹 점수 높은 학생들에게는 숙제를 면제해준다든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재미있어 합니다. 특히나 중학생 정도 애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아까 윤정희 대표님이 할 때 젤리벨리라는 그림이 나왔는데요. 젤리벨리가 뭐냐면 미국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젤리 빈즈라고도 부릅니다. 콩 모양의 젤리예요. 근데 맛이 50가지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섞어 먹는 거죠. 그 버터, 콘 하면 팝콘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섞어 먹는 것도 있고 또 유행해진 건 그 해리포터에 그 뭐 개구리 맛, 귀지 맛 이런 거 나온 적 있습니다. 스페셜 에디션으로. 근데 그걸 저는 이제 그 인터넷에서 살 수 있거든요. 그걸 사가지고 그 한 통을 이제 들고 들어가면 학생들. 그래서 잘하면 뭐 한 달에 한두 알씩 줍니다. 많이 주지 않아요. 매시간 주면 아이들이 왜 그걸 안 들고 왔냐 그러죠. 네, 공부 안 할래요. 왜 안 들고 오셨어요? 이렇게. 선생님 이거 안 들고 왔는데 오늘 공부 안 해준다입니다. 이렇게 제가 중학교에서 낭패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룹 점수를 잘 모아서 한 과가 끝날 때 가끔씩 이제 2알이다. 오늘의 기분을 까 3알이다. 이렇게 주면 엄청 좋아합니다. 네, 엄청 좋아하죠. 여러분도 쓰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사람을 길들이면 안 되는데 그게 보통 이제 아주 긴 기간이기 때문에 그게 큰 외부 강화 요인이 아닐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랄까 정서를 따르면 학생들은 내부 요인에 의해서 공부를 해야 되죠. 여러분도 자발적으로 듣고 싶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돈도 내고 그리고 무려 5시간을 앉아 계신 거예요. 제가 앉아 있는데 전 너무 힘들어서 앉아 있는데 게다가 버스에서도 타고 오고 또 가야 되기도 가야 되고 해서 힘들어서 여러분도 저만큼 힘들면 진짜 듣기 싫겠다 다 나가고 싶겠다 생각이 들어서 근데 여러분 내적 동기가 워낙 강하시니까 제가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지만 여러분들은 아주 잘 듣고 있으십니다. 두 번째는 블로깅입니다. 블로그도 하고 있는데 뭐 찾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제 블로그가 영어 선생님들을 위한 것이고 또 영어 선생님들 중에서도 웹툴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 아직 많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연구를 되게 많이 하시고 요즘에는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런 선생님들이 없기 때문에 보통 싸이월드 사진 백업 이런 걸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검색도. 네. 에버노트도 가끔 보이고. 싸이월드는 최근에 그 API 공부해가지고 다운받는 프로그램이 생겼죠. 그것도.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것도 이제 안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세 번째는 제가 팟캐스팅도 합니다. 제 아들인데요. 잘 안 보이죠. 예. 와이프가 아들 얼굴 공개되는 거 싫어해가지고 아무튼 아들 모욕시키다가 이렇게 한 건데 아들 바보일기라고 특별히 들을 내용은 없습니다. 육아에 대한 정보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가족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2주에 한 번씩 올리겠다고 했지만 지금 사실 3주가 넘어가고 있는데 2주에 한 번씩 업데이트 하겠다. 근데 매일 되게 편하죠. 제가 아이패드에 거라지 밴드를 보고 이거 되게 좋다 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사실 파워풀한 기능을 제공하죠. 팟캐스트 하기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팟캐스트와 드롭박스를 합치면 드롭박스를 무료 호스팅 서비스를 쓸 수 있습니다. 퍼블릭 폴더에 넣으면. 요건 또 이게 1시간짜리 강의 정도가 되는데 그건 다음번에 혹시 팟캐스팅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호스팅 받지 않고 드롭박스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드롭박스에 파일 올려놓으면 링크를 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글 피드 번호랑 이렇게 해가지고 블로그를 넣고 이렇게 하면 아주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녹음을 한 걸 여기 넣었는데 나와야 됩니다. 네, 조카 설날이 좀 지났을 때 곧 올해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잠깐 좀 들으시죠. 네, 어떤 기분인지 또 듣고 어떤 각오인지도 들어보고 싶은데 그 부분은 보이스 레코더로 가지고 녹음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편집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개 말하는 거야? 알았어요. 자, 염정현은 곧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기분이 어떤가요? 참 행복합니다. 왜 행복한가요? 친구들 만나니까. 친구들 만나면 뭘 해주고 싶습니까? 재밌게 해주고 싶어요. 어떤 게 재밌을까? 놀이. 무슨 노래가 재밌을까요?
제일 재밌어하는 놀이가 뭐지? 소꿉놀이. 소꿉놀이에서 특히 뭘 좋아하는 거죠? 뭘 하기 좋아하죠? 무슨 소꿉놀이 좋아하죠? 반말하세요. 엄마 아빠 놀이. 다른 하고 싶은 얘기. 다른 하고 싶은 얘기. 삼촌 너무 사랑해. 자, 예. 요걸 들으려고 제가 삼촌을 아주 사랑합니다. 얘기해주고 싶은 얘기.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뛰어놀고 친구들을 잘 사귀고 그렇게 네, 그렇게 이런 걸 남기면 나중엔 언젠가 우리 아들이 듣고 좋아하지 않을까. 혹은 아빠 왜 이랬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냥 시작해놓으면 계속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블로그도 공개하고 있고, 공개해놓으면 또 약속이기 때문에 계속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가끔 시간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아들 잠들었을 때 골방에 가서 혼자 조금씩 몰래 이렇게 마이크 대고. 저는 마이크는 아이리그 마이크를 씁니다. 지금 애플 샵에서 한 7, 8만 원 정도 쓰는 걸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좋죠. 컨덴서 마이크만큼 좋은 걸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들고 다니기 좋지 않은데 그 지향성이 있기 때문에 외부 소리를 차단을 잘 해줍니다. 그래서 혼자서 쓰기에는 상당히 좋거든요. 예. 그리고 공부하기는 뭐 예를 들면 제가 어떻게 그 아이 육아를 하면서도 어떻게 했냐면 녹음 기능이 있으니까 아주 고품질의 녹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태교를 하면서 한 게 뭐냐면 뭐 영어 공부도 할 겸 좋은 생각을 읽고 그 좋은 생각을 영어로 번역해서 아들한테 들려주고 그 아들한테 좋은 생각을 먼저 읽어주고 그걸 영어로 읽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녹음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부가 되는 이유가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가 되고 기록하기 때문에 공부가 되고 또 중요한 건 태교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뭐 오빠 뭐 좀 해봐 이렇게 와이프 뭐 좀 해봐 태교를 해봐 아빠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요즘엔 그런 책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빠 육아가 중요하다 이런 책이 엄청 많죠. 보통 그래서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른 것은 노래 만들기인데요. 악기를 하지 못하면 팟캐스트 멀티트랙을 이용한 노래를 간단히 불러서 만들 수 있죠. 들어보겠습니다. I'm your fan이라는 I'm your dad, but I'm your fan. 가사가 좀 쉽습니다. I love you. You shine my days all the time. Your voice soothes me every time. I'm your dad. You're my son, but I'm your fan. 'Cause I need you. Please, please hug me with your arms. Please, please call me with your voice. I'm your mom, you're my son, but I'm your fan, 'cause I love you. I do love you with my heart. I do love you with my soul. I'm your mom, you're my son, but I'm your fan, 'cause I need you. Please, please hug me with your arms. Please, please call me with your voice. I love you, son. 제가 그래서 다른 악기는 쓰지 못하기 때문에 스마트 드럼 쓰고 그 다음에 가사를 이제 그 일종의 뭐랄까 모티브를 할까요?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음이 생각났을 때 그걸 에버노트에 녹음해두고 가사도 생각난 기본적으로 I'm your fan, 난 너의 팬이다 라는 가사를 기본적으로 잡고 노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아이리그 마이크 연결해서 아이패드에서 노래를 완성해서 다시 가사를 다듬어서 이걸 블로그 그 팟캐스트에도 올렸습니다. 이런 계속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아이디어를 메모하는데 그 다음에는 활용 계획인데요. 이건 제가 학교에서 어떻게 할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다음번에 또 저에게 도움을 주실지도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학생들 얼굴 이름 외우기로서 쓸 수 있죠. 아이패드를 쓰면 에버노트 픽이 있죠. 에버노트 픽이 있는데 아이패드 1, 2 다 됩니다. 1 같은 경우에 스마트 커버가 안 되더라도 가상 스마트 커버를 요즘에 이제 에버노트 픽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학생 이름을 밑에 넣고 이름을 본 다음에 하나 더 띄게 될 거예요. 그러면 뒤집으면 학생의 얼굴이 보이도록 하면 학생의 얼굴을 외울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외우고 싶은 사람의 얼굴이 있다. 박승훈 이렇게 이런 얼굴이 있다. 그러면 그걸 넣어가지고 이 사람을 보게 될 것 같아. 이렇게 외울 수도 있겠죠. 그런 게 가능합니다. 그 노트에서 에버노트에서 노트를 만들면 노트를 바로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만들기 쉽습니다. 제목이 힌트고
안에 노트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답이 되기 때문에 만들기 쉽죠. 그래서 저도 어제 바로 만들어봤거든요. 사진 크기를 좀 조절해야 될 것 같은데 텍스트 같은 경우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보시면 에버노트 픽에 가보시면 스터디 블루라는 앱 있는데 일종의 스타트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는 외국에서 만든 회사인데 그 플래시카드 사업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 단어 같은 거 배울 때 아이폰 앱에도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데 공짜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에버노트 픽에도 가면 그 사람들이 그 자료를 또 에버노트 픽용으로 만들어놨어요. 다양한 단어를 외울 수 있는. 그것도 사용할 수 있겠죠. 학생들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자기가 만든 것들을 공유해 놓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니면 샘플용으로 여러 국가들의 수도들 이렇게 만들어 노트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에버노트 픽을 깔아보시고 아이패드에서 한번 가보시면 그런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없으면 스터디 블루는 아이폰에서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자료를 공유하는 건 제가 쉐어 노트북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학생들에게 이런 수업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이 링크에서 받아가라 라고 할 생각입니다. 외국 선생님들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시고 판서도 제가 판서를 하고 나서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공유를 할 생각이고요. 외국 선생님들 보니까 이거 가지고 학교 혹시 못 나오는 아이들도 나중에 그 판서 내용을 본다든지 그날 수업 뭐 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하고 있는 게 구글 캘린더를 공유해가지고 그 캘린더에다가 학반의 그 진도 정도를 기록하고 학생들이 볼 수 있는 뭐 구글 사이트를 만들든지 아니면 위키스페이스 같은 걸 써서 그 공간에 삽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보고 자료는 링크를 걸어놔서 이 에버노트에 와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상당히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오프라인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재밌지 않을까. 또 활용하기가 쉽기 때문에 예전 같은 선생님한테 복사해주세요 이렇게 하죠. 야, 또 잊어버렸네 이런 말 듣기가 쉽죠. 근데 자기가 파일을 받을 수 있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결과물을 취합하고 공유하는 거. 학생들이 학생들의 일종의 드래프트 같은 거 있죠. 글쓰기 같은 거. 학생도 제가 학교에 가서 에버노트 일종의 파일럿 팀을 운영해 볼 생각인데 그래서 지금 2학년 학생들이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관심 있어 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메모 모아서 가르치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에버노트 활용하는 방법을 제가 수업에 넣어서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영어 시간이니까 영어로 된 재학생의 사용기 같은 걸 읽고 그걸 가지고 학생들이 같이 사용기를 만들어 본다거나 매뉴얼을 만들어 본다거나 간단한 동영상을 만들어 본다거나 이 영어로 당연히 만들어 보면 영어를 학습하기도 하고 에버노트에 대해서 알기도 하겠죠. 과제 제출은 의무적으로 에버노트 메일을 통해서 저한테 보내기 위해서 에버노트를 좀 사용해 보도록 그리고 따로 파일럿 팀은 에버노트를 좀 더 파워풀하게 써볼 수 있도록 학생들과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있는 게 상당히 유용할 수 있는 건 오답노트 같은 걸 상당히 만들 도움이 될 수 있죠. 수능 모의고사를 한 달에 한 번씩 보거든요. 여러분도 오답노트 같은 거 만들어 보셨을 겁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 다 만든다는 혹은 만들어 보죠. 근데 그걸 뺏겨 써야 됩니다. 그리고 수능 시험 지가 양면이죠. 근데 앞에서 이 부분을 들고 뒤에서 이 부분을 들면 어떤 면을 잘라서 붙일지 고민이 됩니다. 복사하면 좋은데 복사가 힘드니까 핸드폰만 있으면 틀린 부분을 찍어서 바로 에버노트에 넣어놓으면 그것만으로도 쓸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오답노트라는 폴더를 만들었을 때 연말에 에버노트 오답노트라는 폴더만 열면 내가 찍어놓은 오답노트 사진들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유용한 도움이 될 수 있죠. 학생들에게 에버노트 픽이나 에버노트의 그런 기능 사진으로 찍을 수도 있는 기능은 상당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진으로 녹음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럴 생각입니다. 그리고 학생 상담 자료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원노트 가지고 학생 입시 상담을 자료를 만드신 선생님을 봤는데 원노트도 좋지만 원노트가 접근도가 좀 지금 낮기 때문에 물론 요즘에 웹으로도 볼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에버노트에다가 학생 이름이나 태그를 학생 이름으로 노트를 만들어도 되고 학생 이름을 태그로 넣어도 되죠. 예를 들면 연세대 가고 싶은 학생이 우리 반에 5명이면 연세대 자료를 하나 다운받고 학생 이름 5명을 태그 시켜보면 다음에 그 학생이 넣으면 그 학생이 가고 싶은 대학이 쭈르륵 나올 겁니다. 그런 식의 관리가 가능한 거죠. 이건 학생의 자료를 관리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알게 된 다른 분들의 그 자료를 관리하는 것과 거의 같은 방식이죠. 그 다음에 학생 이름을 태그로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에버노트 교육에 있어서 제가 좀 더 학생들이랑 해보고 싶은데 저희 학교 학생들은 특히나 여러 가지 수행 평가물을 많이 만들거든요. 글을 쓰기도 하고 녹음을 하기도 하고 스피치 컨테스트에서 말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 보통 그냥 다 잊혀지고 버려집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물은 선생님한테 내고 나면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학생들이 에버노트를 통해서 계속 자신의 히스토리를 요즘에 부르는 그 스펙 이런 거 말고요. 대학에 가기 위해서 모아놓는 게 아니라 자신의 역사인 거죠. 지금 제 조카 목소리를 조금 전에 들으셨는데 저는 가끔 내가 어릴 때 어떤 목소리였는지가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한 살 때, 밥 달라고 올 때, 2살 때, 오줌 가리지 못하고 엄마한테 혼날 때, 그런 목소리를 듣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건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에버노트가 향후 한 50년 정도까지 나가지 않겠죠. 평생 제가 살 동안 아마 에버노트가 계속 가지 않을까. 혹은 구글도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히스토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모든 파일이 에버노트의 그 파일은 XML 코드 그 방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자료를 다운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XML 좀 아시면 또 그 수정도 가능합니다. 제가 또 찾아보니까 XML을 가지고 일종의 템플릿을 만드는 분도 봤는데 그거 보니까 템플릿 만들기보다 그냥 복사해서 쓰는 게 훨씬 더 쉬워 보여서 그건 그렇게 적었는데 그렇게도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히스토리를 만들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Trunks for Evernote인데요. 첫 번째, 이건 컴퓨터에 쓰는 겁니다. 이거는 맥에서 뿐만 아니라 윈도우에서 마찬가지죠. Xmind나 FreeMind가 있는데 사용하기는 Xmind가 저는 좀 쉬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FreeMind는 더 예쁩니다. 그래서 요즘에 FreeMind를 쓰고 있습니다. 예쁜 게 좋죠. 사용하는 기능은 조금씩 익혀가면 됩니다. 모르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FreeMind를 쓰고 있습니다. FreeMind가 훨씬 예쁘고 쓰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iThought를 같이 쓰는데 나중에 뭘 아이패드 앱이나 아이폰 앱을 같이 쓰는데 iThought에서는 당연히 그 FreeMind의 MM 형식이나 Xmind의 그 형식 둘 다 지원하기 때문에 드롭박스에 저장해 놓으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내가 작업하던 마인드 맵을 계속 수정할 수 있습니다. 남들과 공유할 수도 있죠. 그거 상당히 중요하고 좋은 요소거든요. 그리고 크롬 플러스 익스텐션스인데 익스텐션은 이미 아실 겁니다. 크롬을 안 쓰신다면 크롬이 아니라 뭐 파이어폭스도 괜찮은데 익스플로러 아닌 크롬이나 파이어폭스를 쓰시고 거기 익스텐션에서 에버노트 필수적인 게 두 가지죠. 에버노트 클리퍼 하나랑 클리어리가 있죠. 에버노트 클리퍼는 이미 다 쓰실 거고 그래서 클리퍼는 그냥 웹페이지를 보다가 선택해서 하거나 URL만 하거나 전체 페이지를 다 클리핑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클리어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웹 이런 화면들이 다 글자가 작고 너무 너저분한 게 많죠. 클리어리 선택하면 가장 메인 바디가 된 텍스트를 딱 프린트 형식으로 보여줍니다. 화면에. 그래서 아주 읽기가 쉬워요. 그리고 읽기가 쉽고 그걸 또 클리핑할 수 있는 도구를 바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꼭 깔아서 써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트위터 또 아까 말씀드렸죠. 페이버리트 하거나 이러면 멘션을 주거나 이렇게 하면 가기 때문에 트위터를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정보를 얻는 용도로 쓰시면 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트위터를 거의 팔로우를 한 500명 정도 할 때는 거의 다 읽었습니다. 편집적으로 다 읽고 멘션 안 하죠. 소통 없이 그냥 다 읽었습니다. 늘 어디서든지. 그런데 이제 2,000명 정도 많지 않죠. 2,000명이 많지 않습니다. 2,000명 정도인데 다 읽을 수 없죠. 그래서 가끔 시간 있으면 그냥 타임라인을 읽고 시간이 없으면 리스트에 넣어둔 글을 봅니다. 리스트에 넣어둔 글을 보고 리스트는 크게 3가지 정도 자주 찾는 리스트는 외국의 영어 선생님들 한국에서 제가 생각하는 전문가분들이 다는 글 그다음 3번째는 우리나라 영어 선생님들 트위터 하시는 분 그 3개 리스트를 보고서 거기서 괜찮은 아이디어는 계속해서 넣습니다. 트위터의 소통의 도구라고 하는데 사실 소통의 도구는 소통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소통의 도구이지만 사실은 소외의 도구일 수도 있거든요. 내가 트윗 날려도 아무도 멘션도 없고 남들은 뭐 막 멘션 주고 받는데 난 DM은 맨날 마피아나 뭐 이상한 섹시 뭐 이런 거 오죠. 막 소한 뭐 이렇게 그렇게 오는데 그런 거밖에 안 온다면 사용의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한 단계 좀 더 업그레이드 되면 검색이나 해시태그를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가끔 가더라도 훌륭한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도 빨리 오지만 트위터에서는 더 빠르지 않습니까? 트위터 뭐 IT 뉴스 같은 건 훨씬 많이 빠른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의 관심사에 대한 건 그렇게 기사가 자주 뜨지 않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관심사나 웹툴이나 뭐 영어 이런 것들은 그렇게 기사를 전문적으로 다룬 분야가 곳이 없습니다. 그런 정보를 쓰면 확실히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스케치도 쓰시고요. 아이패드는 안드로이드에서도 스케치가 아주 파워풀한 걸로 있습니다. 아이패드보다 안드로이드가 훨씬 먼저 나왔으니까 아이폰에서도 그렇고 네, 그래서 꼭 쓰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잣나지나 지니어스캔은 문서를 스캔하는 앱이죠. 문서를 스캔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기를 모두 중간 회색에 맞추게 되어 있죠. 그래서 희끄무리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컨트라스트를 높인다 할까요? 그래서 흑백 명암이 선명한 텍스트 형식으로 만들어주죠. 그래서 프로 버전을 쓰면 드롭박스를 바로 넣고 이런 기능이 있는데 그냥 프리 버전 써도 갤러리에 넣어두고 그 갤러리에 그걸 드롭박스에 올리면 되니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주 자주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메모 같은 걸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짜이트는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 자기 관심사를 내는 것이고, 모바일 RSS는 다양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냥 이걸 쓰거든요. 그 구글 계정에 있는 그 구글 리더의 걸 피드를 읽어와서 읽는 건데, 아주 한 50개 정도밖에 안 되지만 아직 그 구글 등록해놓은 게 그걸 읽고 있습니다. 아이북스와 킨들이 있는데, 킨들은 제가 링크 걸린 게 아마 그겁니다. 링크를 가보면, 이따 자료가 공개될 텐데 그 링크를 가보시면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간단해요. 아까 접속하실 때 amazon.com이 아니라 kindle.amazon.com으로 가시면 여러분이 그 해놓으신 하이라이트나 노트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걸 웹클리핑하면 되시고요. 그다음 유패드나 스케치는 뭐 필기하고 이런 앱이고요. 콜클러스는 이것도 일종의 아웃라이닝 하는 거죠. 그 아이패드 앱입니다. 폴더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메모도 붙일 수 있고 일종의 보드라고, 전자 보드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iThought AD는, iThought는 아이폰 앱이고, iThought AD는 HD는 아이패드 앱인데, 둘 다 따로 사야 됩니다, 아이패드요. 이게 좀 비싼 편이었던, $9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저도 이것도 사면서 되게 망설였거든요. 전 되게 물건을 빨리 쉽게 사지 못해서, 이게 사면 되게 망설였었는데, 확실히 아이패드로 하면 아이폰이랑 하는 것과 또 차이가 확실히 많이 납니다. 다양한, 좀 더 이쁘고, 그리고 이쁘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되는데, 훨씬 보기 좋고, 그냥 다양한 기능도 아주 시원시원하죠. 그 공개 기능도 아주 시원하게 볼 수 있고, 아이패드를 꼭 하시기를, 안 되면 아이폰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쇼미나 스크린 트럼프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에버노트와 특별히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여러분들도 많이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쇼미나 스크린 트럼프는 다 아이패드에 있는 그 화면을 캡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이패드에 정확히는 아이패드에 있는 화면을 캡처한다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설명을 음성과 사진과 필기로 전송할 수 있는 거죠. 저 둘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쇼미인데, 쇼미가 더 잘 나갔고 또 더 이쁩니다. 더 낫습니다. 어쨌든 둘 다 유용합니다. 외국인 선생님도 여러 번 언급하고 있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쉽게 자기 설명할 수 있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설명이 있으면 사진 같은 걸 질문을 붙여놓고 간단히 메모하면서 음성을 넣을 수 있죠. 페이스북 같은 게 당연히 공유가 됩니다. 연결할 수 있어요. 둘 다 페이스북과 연결이 되고요. 링크도 따로 적용을 하고, 아이프레임 그 HTML도 주기 때문에 블로그에 쉽게 넣을 수 있습니다. 돈도 안 듭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앱 중에 하나죠. 쇼미나 스크린 샘플 꼭 써보시기를 바라고, 이걸 넣은 이유는 이런 링크도 에버노트에 넣는다는 거죠. 내가 이런 내용을 했다는 걸 그냥 쇼미에 넣어두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걸 생산해서 만들었다는 블로그라든지 에버노트에 따로 노트를 만들어서 그걸 기록해놔야지 아까 말씀드린 것 모든 정보를 한 군데서 찾는 기능이 가능한 겁니다. 이걸 다 따로 만들어서 iThought는 따로 있고 이렇게 따로 있다 싶으면 안 되는 거죠. 물론 말씀드린 그 iThought나 iThought ADHD가 S가 빠졌네요. 같은 경우에는 물론 거기에 저장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이거는 왜냐면 드래프트 성격이 강하고 나중에 블로그를 쓸 때 이미지로 캡처해서 넣거나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들은 꼭 에버노트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최종 결과물은 JPG나 PDF 형식으로 저장이 되겠죠. 어디에든지. 중간중간에 그 결과물은 저장할 수 없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이패드에 에버노트의 트렁크로 넣은 겁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한 것 같은데, 보시면은 이게 엑스마인드 로고고, 이거는 프리마인드네요. 이건 크롬이고, 이건 클리퍼. 콜클러스는 이렇게 이런 보드 판에 그런 자기가 그 콜크 같은 판에다가 여러 가지 정보를 넣을 수 있습니다. 요걸 쓰기 시작하고 나서 그 최한진 님이죠. 에버노트에 대해서 책을 쓰신 게 있습니다. 전자책을 내셨습니다. 거기에도 언급되어 있거든요. 이걸 쓰면 상당히 활용도는 또 높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하기에는. 호환성은 그렇게 썩 좋지 않지만 그래도 쓰기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그 에버노트 픽이고, 이거 스터디 블루 아까 말씀드린 거 한번 꼭 사용해 볼 만합니다. 학생들은 특히나. 그다음에 이거는 스케치이고, 짜이트, 아이북스, 스크린 첨프, 트위터, 이렇게 트렁크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안 빼먹고 이야기를 다 했나 모르겠는데, 네, 이 이미지를 만든 건 그 피카사로 만들었습니다. 피카사의 콜라주 만들기. 맥매니아도 올라오고 있는데, 피카사로도 상당히 유용한 반응이 가능하죠. 피카사로는 편집을 하게 되면 원본의 손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편집이 아니라 간단히 콜라주를 만든다거나, 콜라주 이렇게 사진을 펼쳐서 이렇게 이게 형태로 만드는 거죠. 콜라주를 만든다거나, 동영상 그냥 한 가지 슬라이드 재생 형태로 한두 가지로 재생되는 사진, 동영상을 만들거나 이런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도 교수님한테 이걸 가르쳐 드렸는데 아주 쉽게 그냥 사진 붙여 넣은 다음에 타이틀 쓰고 노래 하나 골라 넣으면 슬라이드 효과 알아서 선택합니다. 알아서 선택해서 시간도 곡에 맞춰서 노래 길이가 3분 30초면 3분 30초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사진의 그 슬라이드 변환 정도를 조절한다든지 이런 걸 알아서 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도 물론 맥에서 열어보니까 그렇게 윈도우에서 여는 것만큼 예뻐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 메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폰트라는 것들이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았지만 사용하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네, 하나 더 있네요. 이게 팁이라고 넣어놓은 건데 노트 메이킹 via 이메일. 근데 이메일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노트북에 태그를 달아서 노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학생들에게 야 숙제라는 노트북 폴더에다가 학생이라는 태그로 노트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 힘들 수가 있죠. 근데 이걸 메일 제목에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박승훈이요. 박승훈 수행평가 1 숙제 태그 학생 이렇게 넣으면 제가 에버노트를 열어보면 그 학생의 메일이 그 학생의 그 노트가 노트북 그 숙제라는 폴더에 학생이라는 태그를 가지고 들어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웹 클리핑 할 때도 바로 인박스를 안 보내고 여러분이 만든 뭐 디폴트 박스로 안 보내고 바로 원하는 데가 있으면 바로 그걸 해서 보낼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깨알 같은 커피 뭐 그것도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IFTT인데요. 아까 뭐 말씀드렸었죠? T가 두 개인가? If then this, if this then that 하나 빠졌습니다. T가 하나 빠졌는데요. IFTTT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버노트 블로그에 에버노트 미국 블로그에 훨씬 더 그 정보가 많기 때문에 거기 가보시면 이게 트위터에서 이렇게 되는 걸 미션을 만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여기 링크를 가시면 제가 링크를 바로 놨어야 되는데 링크가 안 보이네요. 네, 이걸 가면은 그 여기 레시피라고 부르거든요. 이걸 그런 조합을 그래서 레시피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 가지를 그냥 페이버릿 할 때 들어가는 거, 구글 리더 읽을 때 글로 들어가는 거 그런 내용들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IFTTT 이것도 꼭 한번 사용해 보시면 더 파워풀한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맥북 에어를 가지고 계시면 당연히 아이패드도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하기도 하고 구글 리더도 당연히 쓰실 거라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나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시면 네. 이걸 꼭 원하는 건 아닌데 감사합니다. 혹시나 질문이나 그런 거 없으십니까? 그리고 제 소개가 하나도 없는데 저는 이제 맥매니언에서 활동을 그렇게 활발하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음번에 제가 맥매니언을 통해서든지 제가 활동하고 계획하고 있는 수업방 같은 걸 한번 올리든지 그렇게 한번 구경하시고 그리고 조언도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언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에버노트를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보고 싶은데 그거 상당히 재미가 없거든요. 에버노트 이렇게 사용해. 선생님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싫은데요. 이렇게 사투리 쓰면서 싫은데요. 왜요? 이렇게 하기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학습활동으로 만들려면 재미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기를 만들어 본다든지 그렇게 한다는 건데 그런 데 대한 아이디어나 비판, 비난 같은 거 다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